TNN 145쪽 Mystery of the Monarch 시작하겠습니다. 모나크는 이제 나비 이름인데요. 모나크 나비의 미스테리란 뜻입니다. Monarch butterflies from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make the most amazing journey in the insect world. 이 문장은 주어가 여기까지겠죠? Monarch butterflies from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북미의 동쪽 부분에서 온 모나크 나비들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어차피 이따가 필요해서 잠깐 그려 놓을게요. 살짝. 북미가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아메리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북아메리카, 여기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남아메리카입니다. 보통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정도까지가 캐나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미국. 여기 중앙 아메리카 어딘가쯤에 멕시코가 있어요. 뭐 한 요쯤에 있을 겁니다. 그쵸? 요쯤에 중앙 아메리카의 나라 중 하나가 멕시코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요 밑에가 남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북아메리카, 여기까지가 중앙 아메리카, 여기가 남아메리카예요. 남아메리카에는 여기가 보통 여기 브라질이라고 하는 브라질, 그리고 여기 칠레가 있죠. 뭐 이렇게 생겼는데 북아메리카의 동쪽 부분이라 하면은 요쪽이 이제 북아메리카의 요쪽, 그쵸? 요쪽이 북아메리카의 동쪽 부분인 겁니다. 그쵸? 이제 북아메리카의 동쪽 부분에서 온 모나크 나비들은 make the most amazing journey. 만든다. the most amazing journey를 만든대요. the most amazing은 이 amazing한 형용사의 최상급이죠. 가장 놀라운 여정을 만든대요. in the insect world. 곤충 세계에서, 곤충이라는 뜻이죠. 곤충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여정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네요. Each year, this tiny creature travels up to 3,000 miles to its winter home in central Mexico. 각각의 해란 뜻이니까 이거 매년이란 뜻이죠. 매년. 항상 매년이라고 그냥 바로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매년 이 타이니는 스몰보다도 더 조그만 겁니다. 진짜 조그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말 작은 creature는 생명체, 생물체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정말 작은 생명체는 travers에서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traverse up이 하나가 세트가 아니라 traverse에서 끊고 up to가 세트예요. 여행한다. up to 3,000 mile. up to라는 말은 최대 얼마까지라는 뜻이라서요. 그냥 뭐뭐까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3,000마일까지 여행을 한다 이렇게 돼요. To its winter home in central Mexico. 그것의 겨울집 쪽으로 3,000마일까지 여행을 한대요. 그 겨울집은 센트럴 멕시코에 있다고 합니다. 중앙 멕시코 안에 있는 그것의 겨울집 쪽으로 최대 3,000마일까지 여행을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3,000마일은 4,800km라고 옆에 써있네요. How can it fly so far? 그것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So far, 그렇게 멀리 날 수 있을까? And what is the purpose of its long and dangerous trip? 그리고 what is the purpose? purpose는 목적이란 뜻이죠. 그것의 목적은 뭘까? 이렇게 됩니다. Of its long and dangerous trip. 그것의 길고 위험한 여행의 목적은 뭘까? 이렇게 돼요. purpose of trip이니까 of가 나오면 항상 뒤에부터 해석입니다. 목적의 여행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이에요. 얘도 그것의 길고 위험한 여행의 목적은 뭘까? 이렇게 됩니다. Scientists still don't have an explanation. 과학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설명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For many years, people in Mexico wondered where the orange and black butterflies came from every winter. 많은 해 동안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많은 해 동안이니까 이게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people in Mexico, 멕시코 사람들은 wondered. wonder는 궁금해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wondered는 궁금해했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멕시코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했었대요. Where the orange and black butterflies came from. 이 주황 검정 나비들이 모나크 나비가 이게 좀 흑백 처리가 돼 있지만 주황색하고 검정색이거든요. 이 주황 검정 나비들이 어디서 오는지 항상 궁금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궁금했었다 이런 뜻이에요. 매 겨울 이 오렌지 검정 나비들이 어디서 오는지 여기가
여기 있죠? Where the orange and black butterflies came from. 요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간접 의문문은 문법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는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봅시다.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 원래 영어에는 진짜 의문문이 있어요. 그냥 의문문 중에 제일 쉬운 거는 이거죠. Who is he? 맞죠? Who is he 하면은 그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근데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 이거는 who is he라고 물어보는 거는 진짜 그냥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간접 의문문은 약간 간접적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간접 의문문이에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궁금해. I wonder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 라고 해서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쵸?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 라는 얘기는 저 사람 누군지 말해달라는 얘기죠,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쓰는 말인데 얘가 여기다가 얘를 쓸 때 이 안에다가 쓸 때 그가 누구인지 라는 말을 그냥 Who is he?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한국말로도 봐보면 한국말로도 여기서는 그는 누구니? 이고 여기로 들어갈 때는 그가 누군지 궁금하다라고 바뀌어요. 영어에서도 바뀌는 게 그럼 맞겠죠. 영어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영어에서는 얘네 둘을 이거 의문사죠. 의문사는 그대로 냅두고 요거 둘이만 자리를 바꿔서 들어갑니다. 그럼 요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I wonder who he is가 돼요. 나는 궁금해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윗문장도 봐볼게요. Where the orange and black butterflies came from 이라는 말은 그 조금 축약을 하면 그 문장은 원래 직접 물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Where did the butterfly come from?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Where did the butterfly come from?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장은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People in Mexico. People in Mexico wonder, 궁금해했다 하고 이제 요 자리에 그 나비들이 어디서 오는지라는 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의문문은 보통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거든요. 어순이. 그쵸? 여기도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분리돼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얘도 동사예요, 사실은. 근데 분리돼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바꾸면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요. Where the butterfly 하고 둘이 자리를 바꾸면 where the butterfly did come from인데 did come이라고 영어는 이렇게 안 쓰죠. 동사의 과거형을 쓸 때는 그냥 came이라고 쓰지 did come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came from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People in Mexico wondered where the butterfly came from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는 위의 문장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비들은 어디서 오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었고요. 밑에 거는 멕시코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그 나비들이 어디서 오는지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위에 거 마저 할게요. 그래서 그 주황색, 검정색 나비들이 어디서 오는지 매 겨울에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Then, in 1937, a scientist put the first wing tag on some of the butterflies. 태그는요, 한국에서도 택이라고 해요. 옷을 사면, 새 옷을 사면 여기 붙어 있는 거, 여기 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에 택대라고요. 그쵸? 그 택이 요 택이에요. 태그는 꼬리표란,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뭐 꼬리표? 뭐 이런 말인데, 그냥 한국에서 쓰는 말이니까 태그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1937년에 한 과학자가 붙였다. 첫 번째 날개 태그를요. 풋은 뒤에 전치사가 붙으면 보통 많이 뜻이 많지만 단독으로 쓰일 때는 놓다, 넣다, 붙이다예요. 이거는 붙이다겠죠. 한 과학자가 첫 번째 날개 태그를 붙였대요. 어디 위에다가 some of the butterflies, 나비들 몇몇 위에다가 첫 번째 날개 태그를 붙였다고 합니다. For the next 20 years, he tagged and tracked monarch butterflies. 그 다음 20년 동안이니까 이제 그 후 20년 동안이라는 뜻이겠죠. 그 후 20년 동안 그는, 태그가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인 겁니다. 태그를 붙이다라는 뜻이요. 태그를 붙였다, 그리고 추적했다, 모나크 나비들을. 트랙은 뭐 발자국, 바퀴자국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냥 동사로 쓰일 때는 추적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태그를 달았다, 그리고 추적했다. He discovered that one butterfly started its journey in Ontario, Canada. 그는 discover은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발견했다. 한 나비가 시작한다는 것을, 그렇죠? 한 나비가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온타리오가 이제 캐나다 안에 있는 지방 이름이겠죠. 그럼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보면은 아까 요 모나크 버터플라이들은 북아메리카의 동쪽 부분에 사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동쪽 부분이면 보통 요쯤 부근일 텐데 뭐 그 중에서도 얘네들이 이제 여행을 시작할 때 캐나다의 온타리오면 한 요쯤, 아마 요쯤이겠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요쯤에서 이제 얘네들이 여행을 시작한다, 뭐 이런 거겠죠. 4 months and 1,870 miles later, it arrived in Mexico. 4개월과 1870마일 후에 그것은 멕시코에 도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4개월이고 여기 길이는 한 1870마일이라고 해요. 1870마일이면은 뭐 거의 3,000km 정도 될 겁니다, 아마도. 네. 그래서 3,000km 정도를 날아가지고 여기까지 온다, 이런 뜻이에요. 4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4개월 그리고 1870마일 후에 그것은 도착한다, 멕시코에, 이렇게 됩니다. The length of the butterfly's trip is only one part of the mystery. 이 문장은 주어가 여기까지죠. 항상 독해에서 끊을 때 주어가 어디까지는 표시를 꼭 해놔야 됩니다.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비들의 여행의 길이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끔 요 점만 찍혀 있는 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원래 이런 마이크라는 사람이 있으면 얘는 마이크는 주어로 쓰면 마이크는, 아니면 목적어로 쓰면 마이크를 뭐 마이크에게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의 소유격은 어떻게 쓰냐면, 그렇죠? 마이크, 보통 일반 명사의 소유격은 이렇게 씁니다. 점 찍고 s를 붙이죠. 그러면은 마이크의가 되죠. Mike's book, Mike's pencil,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단어 해봅시다. 이거 우리 부모님이란 뜻이죠. 이 부모님이란 단어의 소유격, 우리 부모님의 책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부모님의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원래대로라면은 parents에 점 찍고, 이거 어퍼스트로피라고 해요. 어퍼스트로피 찍고 s를 또 치면 되는데, 얘 봐보면 위에 거는 Mikes라고 읽어요. Mikes. 그러니까 얘 발음이 되는 거죠. 이 s가 실제로 발음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원래 s로 끝나는 단어였던 단어들은 뒤에 s를 또 붙인다고 해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parents 이렇게 하는 거는 어색하기도 하고 발음하기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냥 맨 뒤에 있는 그러니까 s로 끝나는 단어들의 소유격은요, s는 안 써요. 그냥 점만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뜻이 부모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점만 붙은 거예요. s로 끝나는 단어니까. 나비들의 여행의 길이는 is only one part of the mystery. 오직 하나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스테리의 오직 한 부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스테리가 엄청 많고 얘네들 여행이 엄청 긴 거는 진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Another amazing thing is that the butterflies always return to the same location in central Mexico. 또 다른 놀라운 것은 무엇이다입니다. 이제 이 뒤에 그 또 다른 놀라운 게 뭔지 쭉 설명을 해놨겠죠. 이렇게 나비들이 항상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놀라운 것은 나비들이 항상 돌아온다는 것이다. To the same location in central Mexico. 중앙 멕시코에 똑같은 로케이션은 위치라는 뜻이죠. 똑같은 위치에 항상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대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In fact, monarchs from all over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spend the winter at just a dozen places in Mexico. 사실은 monarch from all over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이렇게 됩니다. 모나크는 모나크인데 모든 더 all over 이제 더 통틀어서 약간 이런 뜻이에요. 모든 북미의 동쪽 부분을 통틀어서 온 모나크 나비들이 spend the winter, 겨울을 보낸다 at just a dozen place. dozen은 12개란 뜻이죠. 고작, just가 여기서는 고작, 단지 약간 이런 뜻이었어요. 고작 12개 장소에서 겨울을 보낸다 이렇게 됩니다. 멕시코의 고작 12개 장소에서 겨울을 보낸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봐보면 이 나비들이 보니까 이 북미 지역의 동쪽 부분에 넓게 사는 나비들인데 그쵸? 이렇게 넓게 사는 나비들인데 얘네들이 겨울이 되면은 멕시코로 날아가가지고 멕시코의 고작 12개의 부분에 다 모여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요만하니까 그쵸? 우리나라 이만하거든요. 저게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우리가 감도 못 잡습니다. 그쵸?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온 나비들이 고작 멕시코 요 조그만 나라에 12곳에서 다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All of these places are within 300 square miles of each other. 이 모든 장소들은 이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비동사가 여기서 있다라는 뜻으로 됐고요. within은 이내라는 뜻이죠. 모든 장소들이 300 스퀘어 마일 이내에 있다. 서로의 이렇게 되죠. 서로의 300 스퀘어 마일의 이내에 있다입니다. 스퀘어 마일은 뭐냐면 그냥 이겁니다. 사각형이 있으면 여기가 2m고 여기가 2m면 이거의 넓이는 4제곱미터죠? 미터 제곱이죠? 제곱미터 그쵸? 이거를 영어로 하면 스퀘어 마일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미국 사람들은 미터를 안 쓰고 마일을 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300마일 제곱마일 이내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좀 좁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장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You can imagine how crowded the area is with butterflies. 너는 상상할 수 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붐비는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사실 끊어읽기가 이것도 간접 의문문이에요. 아까 했던 간접 의문문인데 이 how가 들어가는 간접 의문문은 살짝 좀 어렵습니다. how는 자기 뒤에 있던 그 의문사 뒤에 있던 형용사랑 들러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crowded라는 형용사가 앞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됐는데 그냥 얘도 해석이 똑같이 뭐뭐인지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지역이 얼마나 붐비는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crowd는 붐비다이죠. 그래서 붐비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버터플라이들로 나비들로 얼마나 붐비는지 너는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How do the butterflies find their way back to the same place? 여기까지 끊으면 나비들은 어떻게 찾는 걸까? 약간 이런 문장입니다. Their way back. way는 길이고요. way back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들의 돌아가는 길을 나비들이 어떻게 찾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는 길? 똑같은 장소로 돌아가는 길을 나비들은 어떻게 찾는 걸까? 이렇게 됩니다.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only every first generation makes the trip south. 이것은 진짜 재밌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오직 네 번째 세대들만이 남쪽으로 가는 여행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 영어에서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make decisions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결정을 만들다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긴 하잖아요. 결정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
결정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 버릇을 들이면 좋아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동사에다가 뜻을 싣기보다는 명사에다가 뜻을 실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오는 거예요. make trip도요. 여행을 만들다죠, 사실은. 근데 그냥 이것도 여행을 한다예요. travel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trip을 만든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명사에다가 뜻을 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남쪽으로 여행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 말이 남쪽으로 여행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make trip, make decision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오직 모든 네 번째 이거 generation이 세대란 뜻이거든요. 세대. 네 번째 세대들만이 남쪽으로의 여행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In other words, the butterfly that travels to Mexico this year is the great-great-grandchild of the butterfly that traveled there last year. In other words는 이제 다른 말로란 뜻이죠. 이게 결국 다시 말해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The butterfly that travels to Mexico this year.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얘를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얘가 통째로 주어고요. 이 중간에 있는 that은 관계 대명사예요. 요 말이 전부 앞에 있는 나비를 꾸며주는 말이죠. 나비는 나비인데 어떤 나비냐면 올해 멕시코로 여행하는 나비는 이렇게 됩니다. 올해 멕시코로 여행하는 나비는 is the great-great-grandchild이다 이렇게 되죠. grandchild는 손주고요. great-grandchild는 증손주고요. 거기에 great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고손주?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인 거죠. 그쵸? 이거 무슨 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고조 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손주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쵸? 아들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얘가 결국에. 그래서 올해 멕시코로 여행하는 나비들은 아들의 아들이다. 나비의. 그쵸? 어떤 나비의 아들이냐면 작년에 거기로 여행한 나비의 아들, 손주의 아들의 아들이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나비들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왔던 애가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왔던 애들은 다 죽었고 걔의 손주의 손주가 다시 오는 거죠. 신기하죠? 어떻게 가는 방법을 아는 걸까? Each year, 4 generations of monarch butterfly family are born. 매해, 그러니까 매년이죠. 이것도 매년 모나크 나비 가족의 4세대가 태어난다. are born은 그냥 태어나다죠. 그렇죠? be born,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4세대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2세달밖에 못 사나 봐요. 그러니까 1년에 4세대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Each generation of the family has a very different life. 각각의 각각의 세대들은 아주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요. 세대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네 번째 세대가 있는데 걔네들 다 다른 삶을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first generation of monarch is born in the south in late April. 첫 번째 모나크 세대는요. 모나크의 첫 번째 세대는 태어난대요. 남쪽에서요. 늦은 4월에. 4월 후반에 남쪽에서 태어난다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차근차근히. 그 모나크 나비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해석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세대의 나비들은 여기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남쪽에서 태어난다는 거가 여기겠죠? 4월 후반에 남쪽에서 태어난다. 첫 번째 세대들이 여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쵸? It slowly moves north, reproduces and then dies. 그것은 아주 느리게 북쪽으로 간다. 움직인다. 무브가 움직인다. 뭐 이동한다. 이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느리게 북쪽으로 간다. reproduce는요.
원래는 reproduce가 이제 재생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물한테 쓰이면 이 말이 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reproduce는 근데 뭐 공장 같은 데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쪽으로 이제 슬슬 올라가고요. 번식하고요. 그리고 죽습니다. On the trip north, 2 more generations are born, reproduce and dies. 이제 보면 첫 번째 세대들이 여기서 태어났고요. 두 번째 세대가 이제 얘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난 나비들이 그냥 가다 보면은 이쪽에서 죽나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세대가 태어나요.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죽나 봐요. 세 번째 세대가. 그 세 번째 세대가 이제 또 여기서 태어나고 얘네들은 다 죽는 거죠. 얘네들이 계속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세대들이 바뀌는 거예요. On the trip north, 2 more generations are born. 북쪽으로 가는 도중에 2개의 세대가 더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2개의 세대가 더 태어났어요. 2 more generations are born, reproduce and die. Each of these generations of butterflies lives only 2 to 5 weeks 이렇게 되네요. 이 나비들의 각각의 세대들은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이 나비들의 세대들은 산다. 뭐 동안? 오직 2에서 5주 동안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대 나비들은 2주에서 5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In the fall, the first generation of butterfly is born. 이제 가을에 네 번째 나비의 세대가 태어납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요쯤 오면 이제 얘네가 여기서 4월에 태어났었잖아요. 요쯤 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가을인 겁니다.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면은 네 번째 세대가 태어나요. Fourth generation이 태어나죠. 가을이 돼서 이 네 번째 세대가 태어나서 compared to its parents, this generation has a long life. compared to 자체가 그냥 수거처럼 하면 돼요. 뭐뭐와 비교해서라는 뜻이에요. 수거처럼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것의 부모와 비교해서 이 세대는 아주 긴 삶을 산다. It lives for about 8 months. 그것은 산다. about은 숫자 앞에서 약이죠. 약 8개월 동안 산다. This generation of butterflies makes the amazing journey to the winter home its great-great-grandparents. 얘네들이 이제 요쯤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fourth generation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북쪽에서 살죠. 얘네들은 생명이 엄청 긴 거예요. 얘네들은 2주에서 5주밖에 못 살았는데 네 번째 세대의 나비들은 거의 8달을 산다라는 거죠. 이 네 번째 세대, 첫 번째 세대의 아들의 아들인 이 네 번째 세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쵸? 내려가는 거죠. 그쵸? 다시 내려갑니다. 이 네 번째 세대가 이 나비의 세대가 또 놀라운 여행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그들의 겨울 집으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여행을 한다. 또다시 이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쵸? 봐보면 이 first generation의 엄마가 있었겠죠. 얘네들의 엄마는 여기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애기들을 놓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세대들은 이 첫 번째 세대들의 엄마죠. 이 전 세대의 네 번째 세대의 나비들의 여행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여행을 한다. 그쵸? The butterflies spend the winter there. 그 나비들은 거기서 겨울을 보낸다. 그리고 in the spring, 봄에요. They reproduce and then die. 이제 다시 아이를 낳고요. 걔네들이 죽어요. Their offspring will be the first generation of the next cycle. offspring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들의 자식은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다음 사이클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이 fourth generation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아기를 낳죠. 그러면은 요 아기는 다시 다음 세대의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올라가다가 죽고 여기 두 번째 세대 또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겠죠.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이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Today people are still studying the monarch butterfly.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모나크 나비들을요. 1997년에요.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이 태그를 붙였다. More than 75,000 butterflies. 75,000 나비 이상. 그러니까 나비의 75,000 마리 이상에다가 날개를 붙였다 이렇게 되죠. You can volunteer to help too. 너도 도와주는 것을 자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거 조금 특이한 단어인데 이거 volunteer가요. 그렇죠? 이거 조금 특이한 단어인데 위에는 자원봉사자라는 명사로 쓰였어요. 밑에는 자원봉사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얘는 원래 둘 다 돼요. 스펠링도 똑같고요. 너 또한 도와줄 것을 자원봉사할 수 있다. Just go to the internet and look up the organization Monarch Watch. 그냥 가라 이런 뜻이죠. 인터넷으로 가라. 그리고 look up. look up은 찾아봐라. look up이니까 찾아보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찾아봐라. 모나크 와치 오르가니제이션. 오르가나이제이션은 이게 조직이란 뜻이거든요. 뭐 조직, 단체 이런 뜻인데 모나크 감시 조직을 찾아봐라 이렇게 됩니다. 와치가 원래 보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의 뜻에 더해서 감시하다 약간 요런 느낌의 감시하다 약간 모니터링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모나크 감시 조직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